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정수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그리고 일주일에 걸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대체 무엇이고 또 그 자리에 어떠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주 3일차부터 앞으로 2주 2일차까지는 각각의 주요 단어 형태, 품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 시간으로 이제 하게 될 게 바로 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명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럼 명사는 우리가 이렇게 a table, a chair, 뭐 정수진, 그리고 hackers라는 식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으면 모두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모든 이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명사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 할 때 명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우리가 the location 하면서 location이라는 명사를 지금 문장의 맨 앞에 썼어요. 얘는 장소라는 뜻인데 문장의 맨 앞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항상 주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지금 명사를 넣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the location, 그 장소는 is, 이다, ideal 하면 형용사로 이상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상적이래요. for the office 하면 그 사무실 장소에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두 번째는 지금 이 discussion, 얘가 명사인데 논의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은 어디 들어갔냐? 우리 앞에를 보니까 우리는 had, 가졌다 라고 주어랑 동사는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가졌는지 우리가 아직 동사의 대상을 채워주지 않았죠? 이 디스커션이 바로 그 동사의 대상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을이라고 해석하면 뭐다? 목적어다. 그래서 지금 해석을 해보면 논의를 가졌다. 즉 논의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에 대해서? about the news 하면 그 뉴스에 대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명사를 어디 넣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Mr. Manning, Mr. Manning은 사람 이름이네요. 사람 이름 명사니까 주어겠죠? 그리고 is, 이다, 비동사도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1주 1일차 그리고 1주 2일차에서 계속 반복했었던 게 뭐냐면 비동사 뒤는 보어 자리다. 이거 계속했었죠? 비동사 뒤는 보어, 일반 동사 뒤는 목적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도 그냥 보어 자리라고 바로 알 수 있었어야 돼요. journalist는 명사로 기자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Mr. Manning은 기자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보어 자리까지 우리가 복습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서 나는 이 자리가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보어 자리인지 파악하기 전에 여기에 명사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역시 1주 1일차랑 1주 2일차를 거치면서 물론 이렇게 각각의 자리를 보고 여러분들이 명사를 넣어줘도 되지만 좀 더 쉬운 여러분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도 주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힌트가 바로 얘네들이에요. 더 아니면 우리가 이 더나 같은 애들을 관사라고 했었고 영어에서 관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보셨으면 더, 이런 거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하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더나 같이 관사 말고 또 뒤에 명사가 반드시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걔네들을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런 애들. 일단 해석을 먼저 해볼까요? Mr. Cooper. Mr. Cooper는 is, 이다, the host래요. 여러분 host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국어로도 쇼호스트란 말 많이 쓰잖아요. 진행자라는 뜻도 있고 주최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Mr. Cooper는 호스트래요. 진행자다. 뭐의 of today's event 하면 오늘 이벤트의, 오늘 행사의 주최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 붙였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사 뒤에 명사를 반드시 또 써줘야 되고, 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She accepted 하면 그녀는 승인했다. 뭐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죠? advice, 조언을.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조언이냐 하면 나의라고 my advice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나의, 그의, 그녀의, 누구의 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소유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유격 뒤에도 반드시 우리가 명사를 써줘야 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근데 여기 소유격을 내가 my를 썼으니까 당연히 조언이든 다른 단어이든 일단 명사 형태는 여기다 넣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Our firm, 우리 회사는 underwent. 여러분 얘는 원래 원형은 undergo 라는 단어로 무엇을 겪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거형이에요. underwent는. 그래서 겪었다. 뭐를? remarkable 하면 형용사로 뛰어난 혹은 굉장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냐면 뛰어난, 굉장한 변화들을 겪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형용사 뒤에도 우리가 명사를 써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관사랑 소유격은 뒤에 언제나 항상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공부하실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예외 없이 무조건 이런 표현이거든요. 얘네들이 바로 그런 애들이에요. 무조건 내가 문장에 관사를 썼다 혹은 소유격을 썼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명사를 넣어줘야 돼요. 명사가 없으면 문장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용사는 살짝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식의 문장도 만든 적이 있어요. 지난 1주 2일차 때 나는 이다, 예쁘다 하면서 보어 자리에 제가 지금 예쁜이라는 형용사를 넣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대로 문장이 완성이 됐고 뒤에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뒤에 명사가 없어요. 뒤에 명사가 없지만 문장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형용사는 이 관사랑 소유격과는 다르게 항상 무조건 반드시 뒤에 명사를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가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형용사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무언가 더 필요해 라고 빈칸이 나온다면 거기는 이제 명사를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형용사가 이대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보러 갔을 때 형용사 뒤에 빈칸이 또 이렇게 채워진다면 그 빈칸은 명사 자리다. 되었어요. 여러분 관사랑 소유격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문장에서 사용을 하면 반드시 무조건 뒤에 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렇게 뒤에 명사가 제대로 다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 명사가 없으면 내가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항상 100%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빈칸이 나올 경우에는 명사가 필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사, 소유격, 그리고 형용사 뒤에 빈칸을 봤을 때는 답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건 명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빈칸일 때 쉽게 이걸 보고서 소유격이다, 명사 필요하다 라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형태를 보고 뭐가 도대체 명사인지도 정확하게 찾아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많이 외우다 보시면 나중에는 그 흔히 말하는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단어를 보고도 내가 몰랐던 단어라도 이 단어가 동사일지 형용사일지 감이 와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열심히 외워주셔야 하기도 하고 또 주로 이제 자주 쓰이는 명사의 어미를 좀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어가 이런 식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명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기에서 명사가 필요할 때 얘네들로 끝나는 단어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shun, needs, t, want, are, ons 이렇게 끝나거든요.
우리 예시 단어도 한 번씩 같이 볼게요. 우리가 product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는 생산이라는 뜻이고 willingness 얘는 의향 혹은 의지라고 해석을 해요. 밑에 볼까요? security 이렇게 security는 안전 혹은 보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밑에 agreement 얘는 동의라는 뜻이고 밑에 볼까요? employer 우리가 보통 얼로 끝나는 건 사실 사람이 확률이 높거든요. 우리 뭐 teacher, doctor 이런 것들 전부 r로 끝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에요. employer 하면 고용주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볼까요? difference 역시 on스로 끝나는 얘도 명사로 우리가 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사 의미를 배우고 나면 한 가지 이제 유혹이 뭐냐? 단어를 외우기 싫어지는 거예요. 나 명사 의미 대충 다 아니까 이거 그냥 단어 안 외우고 나중에 내가 이거 끝에 있는 것들만 보고 형태만 보고 답 골라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mention과 같은 단어 동사로 훨씬 많이 쓰거든요. 션으로 끝나지만 언급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미만 알아서는 얘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고 여러분들이 모를 때 시험장에 막상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을 때 찍어야 될 때 확률적으로 높은 답을 찍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당연히 단어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명사일 확률이 높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우리 지금 빈칸이 도대체 무슨 자리인가 이걸로 파악을 해서 여기에 명사를 넣어줘야 하는지 아닌지 물론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앞에서 이런 애들이 있으면 뒤에 명사가 필요하다 우리 이미 봤었잖아요. 그쵸? 그게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어요. 뭐가 있었죠? 관사, 소유격, 형용사. 그쵸? 여기도 지금 보면 빈칸 앞에 positive라는 형용사가 이미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형용사는 항상 반드시 100% 언제나 뒤에 명사를 달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빈칸이 있을 때는 이 빈칸에는 명사를 넣어주라는 얘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빈칸에 명사를 넣어줬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용사로 좀 자신이 없었다면 여기서 확신을 얻으셨어도 돼요. 라는 관사. 우리 관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명사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바로 뒤에 나온 positive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 명사 역할을 다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명사 넣어줘야겠네요. 그래서 보면 respond는 동사예요. 응답하다 혹은 반응하다 라는 뜻이고 이 response가 명사로 응답 혹은 반응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그쵸? response 얘가 답이 되고 우리가 한번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got 얻었대요. 받았다. 뭐를?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대요. 누구로부터? From customers.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빈칸 앞에 대놓고 힌트를 주고 있죠? 더. 이게 관사예요. 여러분 관사는 뒤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명사 필요하다. 관사가 있는데 명사가 없이 그냥 문장이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빈칸에다가 명사를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보기들을 살펴보면 informative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입으로 끝나면 형용사 취급을 하면 돼요. 나중에 1주 5일차에서 배울 건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유익한 이라는 뜻이고 옆에 있는 information 션으로 끝나네요. 우리 이제 션으로 끝나는 건 명사다 알고 있죠? 이 명사예요. 정보. 그러면 관사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당연히 형용사가 아니라 information 명사가 답이 되겠죠. 그리고 문장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명사 형태니까 우리가 주어 자리에 넣어줬구나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about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is 이다 helpful 하면 형용사로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명사를 넣어주어야 하는 자리에 명사가 딱 하나씩 있는 것만 풀어봤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토익 시험을 보시다 보면 분명히 빈칸에 명사를 넣어주어야 하는데 보기를 보니까 명사가 4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2개 혹은 3개일 경우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사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게 바로 이 가산명사랑 불가산명사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있는 모든 명사들은 셀 수 있느냐 그리고 셀 수 없느냐로 구분이 되는데 그때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가산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우리가 불가산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로 제가 book, 책이랑 money, 돈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영어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가산명사는 문장에서 쓸 때 통으로 그냥 이 단어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인지 아니면 여러 개인지 표시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얘도. 가산명사 있죠? 셀 수 있는 명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반드시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구분이 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라면 앞에 혹은 이제 on 이런 걸 붙이는 거고 여러 개라면 뒤에다가 s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나 s가 있어야만 반드시 우리가 가산명사를 문장에서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불가산명사는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어나 on을 붙일 수도 없고 뒤에 우리가 s를 붙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가산명사는 가산명사와 정반대예요. 얘는 반드시 이 단어가 그냥 생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한 가지 헷갈리는 개념이 얘예요. 더. 우리가 이 어랑 더를 묶어서 관사라고 배우다 보니까 어는 가산명사 앞에 붙네. 그러면 더도 가산명사 앞에만 붙나? 아니면 뭐 얘는 불가산명사 앞에만 붙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 더는 개념상으로 우리가 어랑 같이 묶어서 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수량을 표현해주는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는 그 명사를 특정하게 만들고 싶으면 붙이고 만들고 싶지 않으면 안 붙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 그 책, 그 소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얘는 가산명사 앞에도 쓸 수가 있고 불가산명사 앞에도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더가 있다고 해서 뒤에 가산명사만 온다, 불가산명사만 온다 그걸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더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명사를 특정하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구분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어나 s가 필요한가 아닌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Mr. Anderson, Mr. Anderson은 needs 필요하대요. 뭐를 필요로 한다? 지금 빈칸 동사의 목적어 자리네요. 목적어 자리에 북이 필요하니, 머니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지금 어휘가 다르네 하고 해석을 해보니까 Mr. Anderson은 책이 필요하다. Mr. Anderson은 돈이 필요하다. 우리가 해석해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 다 답이 돼요. 그쵸?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이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답은 뭐가 될까요? 맞아요. 얘가 답이 돼요. 북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가 아까 전에 얘는 북은 가산명사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절대로 혼자서 생으로 쓰일 수는 없고 하나라면 어가 붙든지 여러 개라면 s가 붙든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빈칸에다가 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으면 빈칸 앞에 이미 어라는 관사를 놓고 있든지 하나가 아니라면 보기에 있는 북에다가 s를 붙여줬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데 지금 이 빈칸은 앞에 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어에 s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가산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가산 명사가 필요하는구나 하고 이제 머니를 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불가산 명사가 필요한지 가산 명사가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거든요. 어나 S가 보이면 가산, 안 보이면 불가산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기에서 뭐가 가산이고 뭐가 불가산인지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북이나 머니가 아니라 이런 furniture. 우리가 아직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어가 붙어도 되나? 어가 붙으면 안 되나? 이걸 이제 모르잖아요. 그럼 답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불가산 명사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 볼까요? 가산 명사도 역시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토익 시험을 보러 가서 명사가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면 가산 명사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가 더 많거든요. 우리 한 번씩 읽어볼까요? Discounts, month, prices, refunds, results, workplaces, 그리고 representatives까지 전부 제가 일부러 S를 붙여놨어요. 왜? 얘네들은 S가 붙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좀 더 중요한 건 옆에 있는 이 불가산 명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서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도 셀 수 있는 건 걔네도 셀 수가 있고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셀 수 없는 건 걔네도 셀 수가 없으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 여기 단어들을 봐도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볼까요? equipment, 장비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당연히 셀 수가 있는 것인데 얘네는 셀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들 이러면서 equipment 이렇게 S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에 있는 luggage 마찬가지예요. 짐, 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이나 수화물은 하나, 두 개 셀 수 있는데 하면서 a luggage, luggages 이렇게 어나 S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역시 안 된다. 우리가 아까 전에 예시로 봤었던 furniture 마찬가지예요. 가구라는 뜻이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셀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얘네는 furnitures 이렇게 S를 붙이면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수월하게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information부터 한 번씩 읽어볼게요. information, 정보 이런 식으로 읽을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읽어봐야 더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졸리기 전에 우리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information, 정보, access, 접근, equipment, 장비, luggage 혹은 baggage, 짐, 수화물이란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고 advice, 충고, furniture, 가구, 그리고 stationery 하면 문구류. 네,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불가산 명사기 때문에 앞에 어가 붙거나 뒤에 S가 붙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확실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또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기 있는 거 볼게요. 지금 카메라가 필요하니 카메라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우리 이 카메라가 셀 수 있어서 어를 붙일 수 있니? 아니면 그냥 단어가 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불가산 명사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는 아까 전에 봤었던 단어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카메라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한 개, 두 개 세는 것처럼 얘네도 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 취급을 해서 a camera 얘를 답으로 골라줘야 되고 해석을 해보자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bought 샀대요. 뭐를? a camera, 카메라를 샀다. recently 하면 최근에 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같은 유형이거든요. 지금 다큐멘트를 내가 통으로 그냥 생으로 문장에 사용을 해야 되니 아니면 S 붙여야 되니? 즉, 가산명사니 불가산명사니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단 모르면 무슨 명사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쵸? 가산명사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ocument는 문서라는 뜻의 명사인데 셀 수 있어요. 그래서 documents가 답이 되고 covered해서 cove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덮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덮었다. 뭐를? the desk 하면 그 책상을 덮었다. 이렇게.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stationary를 내가 문장에서 사용을 할 건데 앞에 어를 붙여서 써야 되니 아니면 그냥 넣어야 되니? 가산명사니 불가산명사니예요. 근데 이제 이 stationary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기도 했었어요. 무슨 명사로? 불가산명사로. 그래서 얘는 이런 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stationary 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we need to order 우리는 여러분 여기 있는 nee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eed to order 하면 주문해야만 한다. 뭐를? 문구류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 볼까요? 마찬가지예요. information을 내가 문장에서 사용을 할 건데 s 붙여야 되니 아니면 생으로 넣어줘야 되니 이거거든요. information 역시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단어예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거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information 얘를 답으로 골라줘야 돼요. information 역시 불가산 명사였어요. further 하면 추가의 라는 뜻이거든요. 형용사 취급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그래서 추가 정보는 is, 이다. available 하면 이용 가능한 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용 가능하다 in the brochure, 브로셔에서 이용 가능하다, 즉 브로셔에서 볼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there were 빈칸 people at the festival 하면서 빈칸에 much가 답이니 many가 답이니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왜 much도 우리가 많은 이라고 해석을 하고 many도 우리가 많은 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답은 many밖에 안 돼요. 왜 many밖에 안 되냐? 얘 때문에. 지금 옆에 있는 이 뒤에 나온 명사가 people 이란 명사인데 여러분 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은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쵸? 1명, 2명, 3명 셀 수 있죠? 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가산 명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는 명사를 무조건 가산 혹은 이제 불가산으로 나눠줬듯이 앞에 있는 수량 표현 역시 가산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확실히 있고 불가산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게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가산 명사 앞에 much가 필요한지 many가 필요한지. 근데 여기 있는 much는 우리가 뒤에 불가산 명사를 써야 하는 수량 표현이에요. 그래서 답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many가 되는 거. 얘는 해석 문제가 아니고 뒤에 있는 명사가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량 표현들을 좀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보게 되는 게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거예요. 왜? 이게 더 적어요. 여기 더 적은 것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much, 방금 봤었던 수량 표현이죠. 우리가 많은 이라고 해석을 하고 a little, 적은, little, 거의 없는, less, 더 적은, less는 여러분 우리 비교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ittle의 비교급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뒤에 불가산 명사를 가지기 때문에 much money, a little money, little money, less money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a little이랑 little의 의미를 살짝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예문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I have a little water, I have little water 이거 두 개.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얘도 그냥 물이 조금 있다는 얘기고 얘도 그냥 물이 조금 있다는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왜 그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물 뭐 반컵 남은 거 보고 물이 아직 반이나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거라 약간 그거랑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I have a little water 라고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물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냥 물이 조금 있네 약간 있네 긍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얘는 어가 빠진 little water 같은 경우에는
물이 거의 없다. 조그만 양을 보고서도 얘는 그냥 조금 있네, 얘는 거의 없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not이라는 말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not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불가산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거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much, a little, little, less. 한 번 더 해볼게요. much, a little, little, less.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가산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걸 볼 건데 그 중에서도 가산명사는 하나인 단수랑 여러 개인 복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단수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것부터 볼 거예요. 역시 더 간단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each랑 anothe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얘도 지금 보면 on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뒤에 하나인 단수명사가 와야 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얘예요. every.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모든 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학생들, 모든 책상들, 모든 교실들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해석이 모든일 뿐이지 뒤에 반드시 단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every chair, every school, every desk 이런 식으로 s가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문이 나왔을 때 이런 each, every, another과 같은 수량 표현은 A에 넣을 수 있을까요? B에 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each 여기다 넣어야 돼요. every 마찬가지예요. 모든이니까 모든 학생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우리 every는 뒤에 단수명사가 와야 되니까 여기 every student 그리고 another 마찬가지예요. on 붙었잖아요. 우리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학생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복수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걸 해볼게요. 복수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살짝 더 많은데 얘는 오히려 쉬운 게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뜻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뒤에 굳이 복수명사가 필요하구나 이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 볼까요? many, a lot of 이거 전부 많은 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일 때 많다고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여러 개니까 우리가 일단 많다고 얘기하는 거죠. few 마찬가지예요. 소수의, 물론 이제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긴 하지만 소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하나일 때는 소수라고 안 하죠. 최소한 두세 개 정도일 때 소수라고 하니까 얘도 뒤에 복수명사 와야겠죠. one of the, 뭐뭐 중 하나라는 뜻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있을 때 하나 중 하나, 너 중 하나, 우리가 이런 표현은 안 하죠. 대상이 많을 때 학생들 중 하나 혹은 뭐 가게들 중 한 개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 복수명사 당연히 나와야겠죠. A number of 여러분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 여러분 man이랑 똑같아요. 그냥 많은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못하는 단어이긴 한데 토익 시험에서는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두세요. most 대부분의 전부의 마찬가지로 다 우리가 뒤에 복수명사 오는 게 당연하겠죠. A few 소수의, several 몇몇의, both 둘 다의. 둘 다란 얘기는 어쨌든 둘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둘부터는 복수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뒤에 복수명사 나와야 되고 a variety of 하면 다양한인데 우리가 하나일 때는 다양하다고 못하겠죠. 역시 뒤에 복수명사 some, other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이런 예문이 있을 때 A에 넣어줄 수 있을까요? B에 넣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many students, a few students, both students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수명사 앞에 쓰이는 표현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역시 한 번씩 읽어볼게요. many부터 아래로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 many, a lot of, few, one of the, a number of, most, all, 옆에 a few, several, both, a variety of, some, other.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문제 풀어봐야겠죠? 여기 볼게요. items, s 붙은 게 답이냐, 안 붙은 게 답이냐인데 지금 빈칸 앞에를 보니까 each라는 애가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 each는 뒤에 단수명사가 오는 수량 표현이었어요? 복수명사가 오는 수량 표현이었어요? 그쵸? 단수명사가 오는 수량 표현이었으니까
Item, 얘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해석을 해볼까요? Factory workers, 공장 직원들은 checked, 확인했대요. each는 각각의 라는 뜻이었죠. each item 하면 각각의 물품을 확인했다. 여러분, each처럼 뒤에 단수 가산명사가 와야 되는 표현 두 개 더 있었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가 있었어요? 그쵸? another 그리고 every. 자,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지금 exhibit이 필요하니 exhibits가 필요하니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나와 있는 요 many가 뒤에 단수명사를 가져야 돼요? 복수명사를 가져야 돼요? 그쵸? 많은 이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뒤에 복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s가 붙은 얘가 답이 되고 역시 해석을 해보면 this museum, 이 박물관 혹은 이 미술관은 has, 가진다. many exhibits 하면 여러분 얘는 명사로 전시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시회들을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주 3일차를 정리를 하면서 역시 어휘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어휘가 take advantage of예요. 여러분 얘는 은근히 자주 보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은근히 또 해석을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냥 무엇을 이용하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shoppers, 쇼핑하는 사람들은 should take advantage of 하면 이용해야만 한다. The special promotion, 그 스페셜 프로모션을, 특별 프로모션을 이용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에요. take advantage of 하면 무엇을 이용하다. 하나 더 볼게요. 여기 equip A with B 라는 여러분들이 수거 표현하면서 많이도 외우셨을 텐데 A를 B로 갖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the department, 그 부서는 equipped, 갖췄다. its staff, 그것의 직원들을 with 뭐로? laptops, 노트북들로 갖췄다. 즉 직원들이 노트북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우리가 A를 B로 갖추다 라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수동태로 be equipped with 라고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얘도 같이 알아둘게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돼요. Staff is equipped with laptops 하면 직원들은 랩탑을 갖추고 있다. 즉, 랩탑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랩탑은 우리가 명사로서 뭐 노트북 생각하면 돼요. 휴대용 컴퓨터 있죠? 그게 이제 영어로는 노트북이 아니라 랩탑인 거.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휘 여러분 역시 열심히 정리하시고 우리 1주 4일차에서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학원 정수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주 3일차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의미하는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1주 4일차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명사가 우리 먼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대명사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이에요. 영어는 한 번 언급한 명사를 뒤에다가 또 다시 언급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사 대신해주는 말을 넣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말 그대로 대명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명사를 우리가 오늘은 각각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리고 부정대명사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 파트와 함께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을 보러 갈 때마다 만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인칭대명사부터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오셨으면 이 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I, my, me, mine 이런 식으로 또 외우셨을 거거든요. 토익 시험에서도 그 외웠던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너무 오래전에 외워서 이게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깐 화면을 멈춰놓고 표를 보시고 여러분 주교재에도 똑같은 표가 있거든요. 주교재든 화면이든 편한 곳을 보시고 일단 이걸 나눠서 외워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를 가리키는 대명사에는 이렇게 I도 있고 my도 있고 me도 있고 mine도 있고
myself도 있고 5가지나 되지만 내가 그냥 원하는 걸 아무거나 골라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대명사는 정해진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그리고 체기대명사로 나눠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I am pretty 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my am pretty 이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맨 앞에 있는 I, we, you, he, she, it 같은 애들 있죠? 이 주격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문장 속에서 자리가 주어 자리일 때만 써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빈칸이 주어 자리일 때 넣어줄 수 있는 건 주격. 자, 그러면 이 목적격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me, us, you 이런 식으로 대표되는 목적격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자리가 이제 목적어일 경우에만 우리가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소유격은 나의, 너의, 그의, 누구의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소유격은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명사 파트 하면서 소유격이 보이면 뒤에는 항상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명사에서 그 소유격이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유격을 문장에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쵸? 명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격을 사용을 할 때는 빈칸 뒤에 반드시 이제 명사가 있어야겠죠. 소유격은 명사 앞에 온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유대명사나 제기대명사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앞에 나와 있는 주격, 소유격, 그리고 목적격을 사용한 문장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볼까요? 첫 번째로 주격이에요. 우리 주격은 주어 자리에 넣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문장의 맨 앞에, 동사 앞에 주격 넣어준 거예요. 그녀는 하고 동사 열었다. A new bank account 하면 새로운 은행 계좌를 열었다 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she라는 주격이 제대로 들어갔고 당연히 she 이외에도 우리가 I, you, he, they, we, it과 같은 주격을 이 자리에 넣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목적격 볼게요. 우리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넣어주기로 했었어요. 여기도 지금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me라는 목적격을 넣어줬죠. 해석을 해보면 the host, 여러분 host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던 단어인데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오늘은 주인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주인은 보여주었다. 나에게 the living room 하면 거실이라는 표현이 되죠. 거실을 보여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역시 지금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me 이외에도 우리가 you, him, her, them, us, it과 같은 다른 목적격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목적어 자리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소유격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격은 반드시 명사 앞에 써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도 지금 salary라는 명사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salary는 우리가 봉급, 월급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Mr. 존슨은 was satisfied 하면 만족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With his salary 하면 그의 봉급에 만족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명사 앞에 소유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his 말고 우리가 my, your, her, their, our, its와 같은 다른 소유격들도 넣어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사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볼까요? 지금 Mr. Peterson changed 빈칸 career 했어요. 우리가 보기를 먼저 보니까 보기에서 다 남자를 의미하고 있는 대명사긴 한데 A는 주격, B는 목적격, C는 소유격 혹은 우리가 소유 대명사라고도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일단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빈칸 뒤에 지금 커리어라는 명사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명사 앞은 우리가 뭘 쓰기로 했었죠? 그쵸? 소유격을 쓰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C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는
주격이나 목적격은 절대 안 돼요. 얘네들은 뒤에 명사를 가질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명사가 보일 때는 반드시 대명사 중에서는 소유격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Mr. Peterson은 changed 하면 변경했다 라는 뜻이겠죠. 그의 커리어를 변경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2번 볼까요? 여러분 2번은 자리가 너무나도 간단해요. 일단 보기를 봤더니 보기도 역시 우리를 뜻하는 대명사인데 빈칸이 문장의 맨 앞에 동사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주어 자리다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격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our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반드시 명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빈칸 뒤에 명사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소유격이 들어갈 수 없고. C 같은 경우는 목적격인데 얘는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넣어줘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문장의 맨 앞은 목적어가 될 수 없으니까 얘도 안 되겠죠. we를 넣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are not allowed 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allow가 허용하다 라는 뜻인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to use 사용하는 것이 any materials 하면 이런 materials 역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재료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떠한 재료들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어디에서? in the lab 하면 랩은 여러분 실험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어떠한 재료들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아까 전에 보지 않았던 소유대명사 있죠?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내가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내 방에는 창문 1개가 있고 그녀의 방에는 2개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영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어요. My room has 1 window and her room has 2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바꿔놓고 나니까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뭐예요? room. 영어는 똑같은 단어를 또 얘기하기 싫어서 대명사를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다가 room을 한번 내가 얘기를 했는데 뒤에다가 또 room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 있는 소유격과 함께 단어를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My room has 1 window.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 her room이 이제 소유 대명사로 hers has 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해석은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My room has 1 window. 내 방은 창문 1개가 있고 and hers has 2 이러면 그녀의 방이 아니라 이제는 그녀의 것에는 2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앞에 내가 이미 room을 의미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문맥상 그녀의 방을 의미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 대명사는 이렇게 소유격에다가 앞에 이미 한번 언급된 명사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격이랑 많이 헷갈리세요. 왜냐하면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소유격은 정말 나, 의, 너, 의 이렇게 끝나는 거고 소유 대명사는 반드시 것이 붙는 거예요. 명사까지 포함이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소유 대명사 한번 바꿔볼게요. My phone. 이거 지금 나의 핸드폰이라는 뜻이겠죠? 이걸 소유 대명사 한 단어로 줄이면 나의 것, mine 이렇게 바뀌어야겠죠? 그 뒤에 볼게요. Her book. 그녀의 책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단어로 줄이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쵸? 소유 대명사인 hers로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 볼까요? Their money 하면 그들의 돈이에요. 이것도 내가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그들의 것 뭘까요? theirs. 그쵸? 그 다음에 your company 너의 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너의 것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소유 대명사인 yours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해볼까요? Our customers에서 우리의 고객들이란 뜻이에요. 자, 얘도 우리의 것, 우리의 것들 이렇게 바꿔주려면 우리가 소유 대명사 사용하면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hours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웠던 소유 대명사는 과연 어느 자리에 넣어줄 수 있는지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이제 볼게요. 여기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mine, 나의 것은 is working fine,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이 쓰였어요. 우리가 동사 앞에 문장의 첫 시작에 놓고 은는이가로 해석을 하면 거기는 무슨 자리다? 그쵸, 주어 자리다. 일단 소유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already borrowed his 하면 나는 이미 빌렸다. 여러분 여기 있는 borrow는 동사로 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니까 빌렸다. 누구의 것을 his 하면 그의 것을. 여기는 지금 동사 뒤에 동사의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을을 이렇게 해석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대명사는 목적어 자리도 들어갈 수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지막 문장 볼게요. That expensive painting 하면 그 비싼 그림은 is, 이다. hers 하면 그녀의 것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비동사 뒤는 무슨 자리다?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비동사 뒤는 무슨 자리? 그쵸, 보어 자리. 그래서 우리가 소유 대명사는 세 가지 자리에나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 자리도 가능하고 목적어 자리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보어 자리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게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어 자리에는 주격을 써야 된다고 배웠는데 주격뿐만 아니라 소유 대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보기에 주격도 있고 소유 대명사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혹은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이랑 소유 대명사가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얘는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 주격과 소유 대명사 그리고 목적격과 소유 대명사는 의미가 너무너무 달라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의미가 굉장히 다른 대명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해석만으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볼까요? 지금 just signed라는 동사가 빈칸 뒤에 보이죠? 동사 앞에, 문장의 맨 앞에 빈칸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주어 자리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를 봤더니 주격도 보기에 있고 소유 대명사 그녀의 것도 지금 보기에 있단 말이에요. 문법적으로는 둘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뒤에 지금 sign 하면 여러분 서명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서명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A contract 하면 계약, 계약에 서명했다 라는 문장을 완성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녀는 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녀의 것은 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계약을 서명하는 존재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주격을 넣어서 그녀는 막 서명했다. 계약서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녀의 것은 우리가 사물을 의미하는 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의 것은 막 서명했다 라는 표현은 해석상 어색해요. 어렵지 않죠? 2번 볼까요? 2번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will rea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me라는 목적격도 있고 mine이라는 소유 대명사도 있는 거예요. 역시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한데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해보니까 Miss Lee는 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읽는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것을 읽을 것이다. 이때는 사물을 의미하는 소유 대명사가 해석상 좀 더 적절한 답이 되죠. 자, 마지막 문장까지 같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2번과 똑같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인 you를 써야 되니 아니면 소유 대명사니 yours를 써야 되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해석을 해보니까 the company, 회사는 will contact, 여러분 contact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연락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락할 거야. you, 너에게. 이게 낫겠어요? yours, 너의 것에게. 이게 낫겠어요? 당연히 회사가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you, 이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y tomorrow까지 해석을 해보자면 내일까지 너에게 연락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기대명사라는 애를 배워볼 거거든요. 얘는 이 끝에가 self나 혹은 selfs로 끝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제기대명사 역시 내가 원할 때 맘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같은 사람 혹은 같은 사물을 의미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다가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하는 것이 규칙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A 문장을 볼게요. 밥은 introduced, 소개했다, introduce, 소개하다죠. 그 다음에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썼어요. himself.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있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존재라는 얘기가 돼요. 즉, 밥이 소개했다. 그 스스로를 누구에게? to the new employee, 새로운 직원에게 소개했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같은 이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일반 목적격을 쓰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Bob introduced him 하면 밥은 소개했다, 그를. 밥이 있고 그라는 존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이 그를 소개했대요. to the new employee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네요. 이 사람에게 소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밥이 그 스스로를 소개했다. 여기는 B는 밥이 다른 사람을 소개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기소개를 영어로 말해보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로 썼던 문장이 뭐예요? Let me introduce myself 혹은 I will introduce myself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내가 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우리가 myself라는 표현을 꼭 써줬던 거예요. 기억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두 번째 역할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제기대명사를 두 번째 역할로 사용을 할 때는 예문을 먼저 볼게요. 지금 우리는 must take precautions에서 take precautions 하면 여러분들이 주의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against 어디에 맞서 라는 뜻의 전치사예요. 그리고 the flu 하면 flu는 우리가 좀 흔하게 알고 있는 명사죠. 독감이란 뜻이거든요. 독감에 맞서서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여기 있는 제기대명사 따로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을 안 했으나 문장의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간 제기대명사는 어디까지나 수식어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해줘요. 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명사 이렇게 바로 뒤에 들어가거나 혹은 얘는 어디까지나 수식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문장의 맨 끝에도 쓸 수가 있어요. 즉, we ourselves must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flu 라고 하거나 we must take precautions against the flu ourselves 라고 하거나 뜻은 똑같고 앞에 있는 we를 강조하는 것도 똑같다는 의미가 돼요. 강조할 때 강조하고 싶은 명사 바로 뒤 그리고 문장의 어디다? 맨 끝에 넣을 수가 있다. 기억을 하세요. 쓸데없는 자리예요.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으면 강조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언제 쓸 거냐면 이 by라는 전치사랑 같이 쓸 거예요.
그럼 우리가 by 뒤에다가 myself, himself, herself 이런 식으로 제기대명사를 사용을 하면 이때는 스스로 혹은 혼자서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 돼요. 그래서 I spent a whole weekend 하면 나는 사용했다, 썼다. a whole weekend, 주말 내내. by myself 하면 스스로 혼자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말 내내 그냥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기대명사 역할 3개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어느 자리? 그쵸, 목적어 자리.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을 때 강조하고 싶은 명사 바로 뒤 혹은 문장의 맨 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뭐랑 쓰일 때? by랑 쓰일 때는 무슨 뜻으로? 스스로, 혼자서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지시대명사를 한번 배워볼게요. 여러분, 인칭대명사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게 지시대명사예요, 사실. 딱 4개가 다거든요. 우리가 이것, this, 이것들, this, 저것, that, 저것들, those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말 그대로 내가 단수를 의미해주고 싶으면 this나 that을 쓰면 되고 복수를 의미해주고 싶으면 this나 those를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토익 시험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 유형에는 단순히 야, 이거 단수야, 복수야? 이거 물어보는 거 말고도 이 that이랑 those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that과 those만 가능한 역할을 한번 먼저 배워볼게요. 그게 뭐냐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앞에 있는 문장의 의미가 비교 구문이에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 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있죠. 사과는 오렌지보다 맛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해석을 해보면 앞에 있는 문장의 의미가 비교예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올 거냐면 수식어구, 전치사구거든요. 전치사구가 뒤에서 빈칸을 수식해 줄 거예요.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Our printer, 우리 프린터는 is cheaper, 더 싸대요. 뭐보다? 빈칸보다. 그 다음에 of our competitor 하면서 이렇게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빈칸을 꾸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빈칸에는 무조건 반드시 언제나 항상 that 아니면 those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 구조 앞에는 비교를 얘기하고 있고 뒤에는 전치사구가 나오고 있는데 보기에 this나 this가 있으면 걔네들은 그냥 지워도 돼요. 안 써요. 우리가 무조건 that 아니면 those. 자, 그러면 여기다 that을 쓸지 those를 쓸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원래 빈칸에 필요 있었던 명사가 무엇인지 해석상 뽑아내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프린터는 빈칸보다 더 싸대요. 우리 경쟁자의 빈칸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상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뭐일 것 같아요? 그쵸? 우리 경쟁자들의 프린터보다 우리 프린터가 더 싸. 프린터를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원래는 내가 이 빈칸에다가 프린터를 넣어줬어야 돼요. 근데 영어는 반복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이미 한번 프린터를 썼는데 빈칸에 또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터 대신에 우리가 지시대명사 요 that이나 those를 쓰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프린터에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S 안 붙었죠? S 안 붙었으면 단수, 복수, 단수. 그래서 우리가 빈칸에다가 that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our printer is cheaper than that of our competitor 하면 우리가 우리 경쟁자들의 프린터보다 그것보다 우리 프린터가 더 싸다라는 표현을 완성시켜 준 거죠. 2번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this week's reviews, 이번 주의 리뷰들은 are better, 더 낫대요. 빈칸보다 from last week 하면 지난주의 빈칸보다 이번 주의 리뷰들이 더 나아. 이런 해석이거든요. 일단은 앞에 비교 얘기하고 있고 뒤에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this랑 this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무조건 뭐라 뭐? that 아니면 those.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빈칸에 필요했었던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해석상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번 주의 리뷰들은 지난주의 빈칸보다 더 낫다고 했으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reviews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필요했었던 단어는 얘구나. 근데 s가 붙었네. 그러니까 복수. 그리고 우리가 뭘 써주면 될까요? 그쵸? those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this week's reviews are better. 이번 주 리뷰들은 더 낫다 than those from이죠. those from last week 하면 지난주에 그것들보다 더 낫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번 연습을 더 해볼게요. 지금 the operation cost라고 해서 운영비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운영비는 got higher, 더 높대요. this year, 올해 than 뭐보다? 빈칸보다 of last year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역시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빈칸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면 뭐는 안 되겠어요? 그쵸? this랑 this는 일단 지워요. 그 다음에 that 아니면 those인데 문장 의미상, 해석상 지금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그쵸? the operation cost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으니까 대시 필요하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2번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the recent study, 최근 연구는 어디로부터의 from Hackers University 하면 해커스 대학교의 최근 연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was better, 더 낫대요. 빈칸보다 of SJ University, SJ 대학교의 빈칸보다 더 낫다. 지금 역시 앞에는 비교 얘기하고 있고 뒤에 전치사구에 수식을 해주고 있으니까 빈칸에서 this랑 this는 일단 지워야겠죠. 둘 중에 that이랑 those 중에 뭘 쓸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원래 필요했었던 명사가 무엇인지 한번 판단을 해줬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해석해보니까 비교하는 대상이 뭐였어요? 연구였죠? 여러분 여기도 지금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골라줘야 된다? that 골라줘야 된다. 그래서 that of SJ University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만나게 될 문제 유형을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빈칸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올 때를 볼 거예요. 그리고 빈칸에 this를 쓸지, that을 쓸지, this를 쓸지, those를 쓸지 너가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는 엄청 쉬운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문제 유형은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봤어야 되는데 얘는 사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면 우리가 무조건 this 아니면 that. 뒤에 있는 명사가 복수면 우리가 무조건 this 아니면 those를 쓰는 거예요. 토익 시험에서는 이 this랑 that의 차이점 혹은 this랑 those의 차이점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수 명사가 뒤에 나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보기에 있을 거니까 보기에 있는 거 골라주면 되고 역시 복수 명사가 뒤에 있으면 this나 those 중에서 하나만 나와 있을 거니까 그냥 있는 거 골라주시면 돼요. 자, 역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어요. CD player, 여러분 얘 지금 단수 명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뭘 쓸 수 있겠어요? 그쵸? this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여기도 볼까요? bridge, 다리라는 뜻이에요. s 없으니까 단수 복수, 단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쓴다? that 쓴다. 여기에 this 대신에 that 대신에 this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까요? 이번에는 close하고 s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단수 복수? 그쵸? 복수니까 우리가 these 넣어줄 수가 있고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watches 해가지고 또 s가 붙었네요. 단수 복수,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those 써줄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this 대신에 those 써줘도 되고 those 대신에 these 써줘도 되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볼까요? 이 CD 플레이어는 is under warranty 하면 보증기간 중이다. 아직 AS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볼까요? That bridge, 그 다리는 shows, 보여준대요.
signs of wear. 여러분 여기 sign은 우리가 명사로 사용을 하면 흔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wear 역시 우리가 명사로 사용을 하면 마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낡음. 그래서 마모의 흔적을 보여준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 볼까요? These clothes, 이러한 의류들은 are made of silk 하면 실크로 만들어졌다. 간단하죠? 다음 문장 볼게요. Those watches 하면 이러한 시계들은, 그 시계들은 are 이다. best selling items 하면 제일 잘 팔리는 제품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공부하게 될 대명사는 부정대명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정대명사의 의미를 판단할 때 얘를 not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의 대명사인 거예요. not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특정하지 않은 것들,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부정대명사는 바로 여기 있는 some이랑 any이에요. 근데 이 some이랑 any가 은근히 뜻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해석을 해보시면 some이 필요한지 any가 필요한지 헷갈려서 잘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뉘앙스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조금 문법적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긍정문 있죠? 문장의 의미가 긍정문일 때는 대명사 some을 쓰고, 문장의 의미가 부정문, 여러분 이때 부정문은 이제 not을 의미하는 거예요. not, never, little 이런 식으로 부정어가 문장에 딱 들어간 부정문이거나 물음표로 끝나는 의문문이거나 혹은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되는 조건문이면은 any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보면 The printer has some problems 해서 프린터는 가진다 몇몇 문제들을, 그냥 일반 긍정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닌데 문제들을 가지는 거면 당연히 부정적인데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긍정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문장의 의미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게 아니고 부정어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당연히 some이 필요하게 되고, 부정문은 이런 거예요. I have not read라고 not이 아예 대놓고 딱 들어가 있는 거. 아직 읽어본 적이 없대요. 이 책들 중 아무것도 읽어본 적이 없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 문장 볼까요? Do you have any money? 너 돈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 물음표로 끝나고 있으니까 여기다 some이 아니라 any 쓴다는 거예요. 마지막도 볼까요? If you have any money, 만약에 너가 돈이 있다면 조건이죠.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 의문, 조건일 때는 any, 그 이외에는 some 이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되는 부정대명사는 one, another, other, others, the others 이런 표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단어들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살짝 헷갈릴 수도 있고, 또 주교재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해보실 때는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집중해서 오늘 우리 한 번에 싹 정리를 하고 갈게요. 제가 공을 이렇게 2개 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I bought 2 balls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공을 그냥 2개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딱 꺼내볼 거예요. 딱 꺼내봤더니 노란색 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공, 나머지 하나 있잖아요. 그 나머지 하나를 꺼내봤더니 그 나머지 하나는 빨강색인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공은 빨강색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때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 맨 처음에 나오는 하나가 바로 one이에요. 그래서 one ball is yellow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은 거 하나 있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the other ball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다른 건 다른 건데 우리가 특정하게 다른 거란 얘기예요. 공이 2개 있는데 내가 하나를 꺼냈으면 남은 건 이미 얘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명사를 특정하게 만들어주고 싶을 때 더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나머지 하나, 이게 바로 the other 이라는 표현이 돼요. 공이 2개 있을 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공이 3개 있을 때를 한번 볼까요? 나 이번엔 공 3개 샀어. 근데 하나를 꺼내봤어요. 하나 꺼내봤더니 노란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꺼낼 건데 여러분, 그때는 내가 나머지 하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왜?
아직은 내가 꺼내지 않은 공이 2개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2개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나머지 하나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또 다른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남은 게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 이렇게 표현할 거죠. 그럼 우리가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하나는 역시 one이에요. 맨 처음 나오는 하나. One ball is yellow. 첫 공은 하나는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를 내가 사용을 할 건데 다르긴 다른데 아직 특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더를 붙일 수가 없죠. 그냥 하나라는 의미에서 on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 ball is red 이렇게 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빨강색이고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다 꺼냈으면 이제 내가 꺼낼 수 있는 공은 얘밖에 없죠. 또 특정하게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특정한 하나 우리가 the other 이라고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the other ball is purp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공은 보라색이야. 되었어요. 공이 2개 있을 때 하나는 one, 또 다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공이 이렇게 3개 있을 때는 하나 one, 또 다른 하나 another, 마지막 특정한 나머지 하나 the other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공을 6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6개 중에 하나를 딱 꺼냈어요. 근데 그 하나가 노란색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할까요? 그쵸? One ball is yellow. 자, 그 다음 제가 또 하나 공을 꺼냈는데 그게 이제 빨강색이래요. 여러분 아직 공이 이렇게 5개나 있는데 5개 중에 하나 나온 거니까 우리가 역시 특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또 다른 하나 another ball is red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얘네를 다 꺼내고 나서 나머지 공들을 다 꺼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머지 전부를 의미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남아있는 건 특정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특정한 나머지에다가 뭘 붙이기로 했죠? 그쵸? the other. 그래서 the other balls 이렇게 얘기하면 나머지 공들 전부는 purple, 보라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더를 빼서 그냥 other balls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더는 나머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지금 4개 남았으면 4개를 의미하는 건데 그냥 더를 빼고 other balls 하면 특정하지 않아요. 다른 공들은 이란 의미에서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다른 공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으면 other. 나머지 전부 남은 거 다 하고 싶으면 the oth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 복습해 볼게요. 공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노란색이고 나머지 하나는 빨강색이야. 영어로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같이 만드는 거예요. 시작! One ball is yellow. 그리고 the other ball is red.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 balls라고 공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영어는 반복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one is yellow and the other is r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공은 지울 수 있다. 안 지워도 되고 지워도 되고. 자, 그 다음 공이 3개 있어요. 하나는 노란색, 또 다른 하나는 빨간색, 나머지 하나는 보라색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또 만들어 볼까요? One ball is yellow, another ball is red.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특정한 하나, the other ball is purp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미 공을 얘기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 지우고 one is yellow, another is red, and the other is purple.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자, 그 다음 우리 공 6개도 해봤죠? 공 6개 얘기할 건데 이번에는 하나는 노란색, 또 다른 하나는 빨간색, 나머지 전부는 보라색이야.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one ball is yellow, another ball is red, 그리고 마지막 특정한 나머지 전부, 그쵸? The other balls are purple.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그냥 하나는 노란색, 또 다른 하나는 빨간색, 다른 것들은 보라색이야. 나머지 전부는 뭐 아니고 그냥 다른 것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가 뭐라고 하면 되죠? 그쵸? 더를 빼고 other balls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또 어차피 공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 지울 거예요. 그래서 one is yellow, another is red, 그리고 the others. 여러분 S는 살려두는 거예요. S 살려둬야 돼요. 그래서 the others are purple 혹은 others are purpl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문으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The company has many branches. 여러분 여기 branch는 우리가 한국어로 지점 혹은 지사라는 뜻이거든요. 회사는 가진다, 많은 지점들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One is in Florida래요. 하나는 플로리다에 있고 another is in New York에서 또 다른 하나는 뉴욕에 있고 그리고 others, 다른 것들은 are in Californi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others가 몇 개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냥 다른 지점들은, 또 다른 지사들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번 볼까요? 2번. 2번은 Miss Lee met, 만났대요. 5 clients, 5명의 고객들을 만났다. 자, 5명이에요. One is Korean, 한 명은 코리안이고 another is French, 또 다른 한 명은 프랑스 사람이래요. 그리고 the others are British라고 나머지 전부는 영국인이야. 더 붙이면 전부예요. 특정한 전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영국인이 몇 명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3명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더가 없었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영국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더가 붙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머지 3명이 다 영국인이구나 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는 대명사와 명사의 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명사가 앞에 단수였으면 대명사도 단수를 써줘야 되고 명사가 앞에 복수였으면 대명사도 복수를 써줘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첫 번째 볼까요? The company, 회사는 celebrated. 여러분 여기 있는 celebrate은 축하하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축하했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20번째 anniversary 하면 기념일이라는 뜻이죠. 20번째 기념일을 축하했는데 그 회사의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기다 소유격 넣고 싶은 거죠. 그러면 회사는 여러분 지금 S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단수 복수? 단수. 그러면 당연히 it 이거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경우를 특히나 복수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구어체에서는 복수가 사실 허용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푸실 때는 확실하게 S 안 붙었으니까 단수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 engineers, 엔지니어들은 fixed, 고쳤대요. The machine, 그 기기를 by 빈칸이에요. 그들 스스로 고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himself는 여러분 남자 한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engineers, 여기는 S가 붙어서 여러 명이니까 우리가 themselves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Our products, 우리의 제품들은 are superior 하면 우수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수하대요. 뭐에 비교해서? 빈칸 of our rivals 하면 우리 라이벌들의 빈칸보다 우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고 앞에 비교를 의미하고 있고 당연히 this랑 this는 안 되고 that이면 those인데 우리가 that을 쓸지 those를 쓸지 어떻게 판단하기로 했었죠? 그쵸? 앞에 명사, 원래 뭐가 필요했었는지, 뭘 비교하고 있는지 그럼 당연히 우리 라이벌들의 제품들일 거예요. 제품들의 S가 붙었으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요? 그쵸? thos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자 명사 썼으면 대명사도 남자, 여자 명사 썼으면 대명사도 여자 쓰란 얘기거든요. 문장 바로 볼까요? Mr. Hart, 이 사람이랑 and 그의 와이프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앞에 있는 게 미스터리니까 his 써야 되지 갑자기 her 같은 거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와이프는
were invited, 초대되었다. to the reception, reception에 초대되었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수잔은 received, 받았대요. an award 하면 상을 받았다 라고 해석을 하겠죠. from, 뭐뭐로부터, 빈칸의 보스로부터. 자, 그러면 당연히 그녀가 나왔잖아요. 수잔 나왔으니까 그녀의 보스로부터 her 써야 되지. 갑자기 남자를 의미하는 his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수잔이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건 예문이니까 우리가 그냥 수잔만 나온 거지만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당연히 Mr. 혹은 Ms 이런 식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corporation 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corporation은 기업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그 기업은 proved, 증명했대요. 그 스스로를.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남자예요? 아니죠.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회사는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의미하는 itself 이거 써주란 얘기예요. 그거 스스로를 to be the best, 최고라고 증명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대명사 파트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어휘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휘는 interest in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대한 관심이라는 뜻이거든요.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Miss McLean은 has, 가진대요. A keen interest. 여러분 여기 있는 keen은 다양한 뜻이 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열정적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정적인 관심을 가진다. in accounting. 여러분 accounting은 회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회계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에 대해 관심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할 때 be interested in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명사화 했을 때는 interest i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staff productivity 해서 직원 생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예문 볼게요. An incentive program 하면 incentive program will improve 걔는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가 improve는 향상시키다 라고 해석을 하죠. 뭐를? staff productivity 하면 직원 생산성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 staff productivity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익 공부를 하면서 또 자주 볼 표현이니까 오늘 반드시 외워두시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 않은 어휘들 또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어휘까지, 독해까지 완료하신 후에 저희는 1주 5일차에서 다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